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하고 한 40분까지는 좀 부족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소화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책을 풀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뭐 많은 책을 풀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먹거리가 중요한지, 건강의 가장 기본은 사실은 이제 먹거리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유가 부실 재료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부실 재료를 써서 그래요. 부실 재료를 썼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 몸은 자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좋은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쉽게 이렇게 뭐 다리가 무너진다든지 건물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지진 않지만 이것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축적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이제 그게 어떤 형태로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와 조금 건강한 음식이 사실은 지금 시대에 뭐 딱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장도 중요하고 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사실은 먹거리보다도 더 급한 게 뭐예요? 심장이 섞거리면 우리는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더 급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심장이 더 중요하고 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호르몬이 더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먹거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제일 이번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직업 2035년도에 어떤 직업들이 바뀔까 여기 있네요. 일의 미래로 가라. 2035 일의 미래로 가라라는 책인데 2018년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은 싹 없어지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몸이라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하다못해 뭘 한다고요? 박스라도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박스도 줄게 어려워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병이 생겨서 매일 이렇게 좀 병원을 다녀야 되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과연 우리한테 벌어질까 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기본은 소화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냥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통별로 공부를 할 건데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이불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위장으로, 그 다음에 소장, 대장, 직장, 항문 여기까지가 전부 소화계 계통의 계열들이에요. 근데 이걸만 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느냐? 그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여기 또 이제 효소라는 게 가미되어야 되고 호르몬이 또 가미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분비시켜주는 기관들이 간과 담낭과 췌장이라고 하는 우리 기관들이 있는 거죠. 이 입부터 항문까지와 간과 담낭, 그 다음에 췌장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소화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나쁜 걸 먹어도 어떻게 돼요? 네, 잘 극복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성들이 많죠. 자, 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입부터 항문까지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몸 안에 있는 몸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외부 장기라는 거죠. 바뀌셔야 돼요. 제가 항상 몸 밖에 있는 거다 하니까 몸 밖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 안에 있는 바깥이라는 얘기죠. 그럼 몸 안과 밖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 이 소화계 입부터 항문까지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안쪽을 몸 안이라고 하고 그 바깥쪽, 그러니까 입부터 항문까지 쭉 나가는 것을 몸 바깥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국제은행 가게에 가가지고 뭘 좀 전달해 주느라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수술을 하셨대요.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셔갖고 일을 잘 못 나오시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수술 일정도 되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지정맥류가 있다는 얘기는 몸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콜라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어떤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죠? 영유성 식도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콜라겐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은 건강 이런 상식이 좀 없다 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 하지정맥류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분이 역류성 식도염도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난 물어본 적도 없지만 근데 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입부터 항문까지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하면 전부 어디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피부에도 트러블이 똑같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장 안이 헐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왜?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부터 항문까지 여기는 어떤 세포에 속하냐 하면 점막세포예요. 피부하고 같은 점막세포. 점막은 항상 어떤 상태에야 우리가 촉촉한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자, 촉촉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바꿨으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면역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도 그렇고 입부터 항문까지 항상 어떤 상태여야 된다고요? 촉촉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질병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피부가 촉촉하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은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갖고 직장에 이제 S자 결장 쪽에서 변이 모여 있다가 이제 나가는 건데 배변을 느끼게 되면 이제 배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비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쌓여있던 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에서는 계속 거기서 수분을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변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이 S자 결장의 점막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건조해지고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물을 충분히 드셔주는 거예요. 물.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건강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만 충분히 드셔도 90%의 질병은 어떻다고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뭐 물은 나중에도 또 다뤄주겠지만 이제 물을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물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돼요. 근데 여성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물을 잘 안 드시죠? 왜 물을 잘 안 드실까요? 싱겁대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그래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갖고 안 먹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성들은 화장실 가기 귀찮아할까요? 요도 길이가 짧아요. 남성보다 짧기 때문에 더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자꾸 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먹거든요. 맛이 없어서도 아니고 싱거워서도 안 해. 그런 것들은 그냥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물이 싱거워서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거기다 소금을 타서 좀 바닷물을 드세요 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설탕물을 타서 먹으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역시 안 먹어요. 그럼 물이 싱거워서 안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핑계라는 거죠. 핑계로 돈 번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우리는 건강하려면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두 번째, 점막이 튼튼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가장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A가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부터 항문까지 기본 베이스로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영양소가 뭐라고요? 물과 비타민 A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할게요. 자, 입부터 이제 시작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입에서 잘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왜 안 씹을까요? 꿀떡꿀떡 너무 바쁘다는 핑계. 왜 그러니까 잘 안 씹을까요? 습관이 안 그렇죠. 일단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별로 씹을 게 없죠. 백미를 즐겨 드시다 보니까. 백미를 즐겨 드시다 보니까 별로 씹을 게 없어요. 잘 안 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 그 소화도 안 돼요. 엄청 먹죠. 소화도 안 되고, 다식하게 되죠. 많이 먹게 돼 있어요. 네. 자, 뇌는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다고 느낄까요? 아니면은 포도당만 전달받으면 배부르다고 느낄까요? 후자란 말이에요. 포도당만 전달되면 배부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빨리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배부르다 신호를 줘요. 그래서 밥 숟가락을 놓게 되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밥 먹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아이가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먹으면 배부르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단순당이 가니까. 자, 그럼 입에서는 주로 어떤 영양소를 분해하냐면 탄수화물을 분해해요. 탄수화물을 뭐로 주로 분해하냐?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죠.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침이라고 하는 효소가 여기 효소가 이제 곁들여지는 거죠. 이거 뭐 그냥 우리가 구어체로 쓰면 그냥 평상시에 이거 침이라는 거고, 침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는 거야? 아밀라제라고 하는 이 성분으로 인해서 복합탄수화물이 단순탄수화물로 그랬고 이제 완전히 포도당 단위까지 분해를 많이 시키거든요. 물론 입안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로 여기서 다 탄수화물을 위주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넘어가서 위장에서 반죽이 돼서 소장을 통해서 육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빠른 시간에 어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뇌에 전달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전달되면 충분히 뇌는 배부르다는 사인을 내보내게 되는 거고, 그 사인을 받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배불러라고 신호를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돼요? 밥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놓을까요? 아니면 계속 먹을까요? 계속 먹어요. 왜 그럴까요? 안 씻기 때문에 잘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되다 보니까 배부르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느낌으로 위장이 꽉 차서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으로 전달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배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후회하죠. 조금만 덜 먹을 걸. 그리고서 2시간도 안 지나서 우리 또 군것질을 하죠. 조금 전에 후회해놓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 O 사이즈인가요? 사사사요. 44 사이즈죠, 44. 좀 심하다, 그죠? 어쨌든 간에 안 돼도 좋겠고. 44 사이즈로 희망을 하는데, 44 사이즈가 되려면 일단 얼굴 크기가 얼마나 해야 돼요? CD 크기만 해야 돼요. CD. 우리 지금 컴팩트 디스크 CD만 해야 되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44 사이즈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5 정도는 좀 가야 되는데 5도 가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왜요? 왜 만만치가 않을까요? 뱃살이 많잖아. 이게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먹는 이유는 안 씹어서 그런 거고요. 그럼 근본적으로 안 씹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이런 교육을 받고 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는 그래도 꼭꼭 씹어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 꼭꼭 안 씹어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거칠었기 때문에. 백미 만드셨나요, 어릴 때? 아니요. 뭐 그런 브루조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잡곡을 섞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먹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완두콩. 저희 집은 엄청나게 콩을 집어넣어갖고, 그거나 이제 강낭콩 있었죠. 네. 막 그런 걸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어릴 때 또 콩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싫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백미 씹듯이 한 2번 씹어서 삼키다가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씹었어요. 많이 씹으니까 포도당이 빨리 분해됐을 거고, 배부르다는 신호가 빨리 갔을 거고,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랄 때 많이 안 먹었을까요? 결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밥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주로 이제 목숨을 걸었죠. 삼시세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5 사이즈가 됐든 4 사이즈가 되려고 한다면 그 가장 스타트가 어디 있느냐?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포만감이 빨리 오고요. 포만감이 빨리 오면 숟가락을 놓는 횟수가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집에서 먹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할 때 먹던 만큼 시금치나 콩나물이나 배추가 질긴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혼식도 잘 안 해요. 집에서 대부분 백미 드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가 혼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반인들은 별로 건강하지 못해요. 주로 백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부터는 뭐든지 잘 씹어야 돼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서울대에서 실험을 했었죠. 서울대에서 진짜 실험을 한 내용이에요. 일본에서도 실험을 했고 서울대 의대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식품영양학과인가 배추에다가 김치에다가 농약을 뿌린 거예요. 그리고 침을 떨어뜨렸어요. 얼마큼 분해되는가? 농약도 90%가 분해가 돼요. 침이. 그러니까 나쁜 게 입으로 들어와도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효소라는 것들이. 그런데 잘 안 씹다 보니까 모든 효소의 작용이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물보다는 지금 입 얘기니까 많이 꼭 씹어 먹어요. 콕콕 씹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잘 씹게 하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잘 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직접 2번에 생기는 사람 봤어요. 이게 잘 씹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엄마들이 바꿔야 될까요? 혼식을 해야 되는데. 백미만 하지 마시고 현미나 이런 걸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강제적으로. 그럼 현미를 그냥 삼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먹기가.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족의 건강을 좀 끌어올려 주셔야 되거든요. 엄마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침도 그렇고 위산도 그렇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살균이란 말이에요. 살균. 특히 위장은 아주 대표적으로 살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좀 혼식을 하자. 요즘 현미쌀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꼭 현미가 아니라 콩도 좋고 보리밥 먹으라는 좀 안 좋죠. 그리고 보리밥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특히 이 보리밥을 안 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통풍이 있는 가정에는 별로 안 권하죠. 보리에도 퓨린계가 많아서 통풍을 더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좀 혼식을 해서 가족들이 많이 씹는 연습을 엄마들이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씹어서 넘겼어요. 우리가.